네, 오늘 시간은 핵심 인재 및 미래 인력 확보.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모니터 보시면 핵심 인재 및 미래 인력 확보. 첫 번째로는 이제 핵심 인재 유치와 미래 인재 육성, 그 다음에 인재 확보를 어떻게 전략할 것인지, 그다음에 인재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잠깐 이 부분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다음 거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기 위해서 앞에 조금 부분을 조금 더 복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그 성장을 위한 정말 핵심 요소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시설이나 어떤 좋은 프로세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컨트롤하고 행해져서 이끌어갈 사람, 담당자, 즉 인재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 핵심 요소, 즉 그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인재 유치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미래 인재 육성, 그다음에 인재 확보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재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인재 유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핵심 인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직의 성과에 크게 기여하는 고성과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핵심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이런 담당자들, 또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과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구글, 여러분들 잘 아는 구글이 있습니다. 이 구글은 20% 타임이라고 하는 정책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의 20%를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시간 중에서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라고 치고요. 8시간 근무했을 때 1시간 반 정도 이상은 자기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훈련하는 것에 의해서 1시간 반, 20% 타임. 그래서 이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메일이나 또는 구글 뉴스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 중 일부가 이 정책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점은 이 접근법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메일이나 구글 뉴스 같은 것들이 구글에서 시작했던 20% 타임이라고 해서 20% 타임 정책을 직원들이 근무 시간의 20%를 자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 유치를 이러한 식으로 구글에서는 사용을 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미래 인재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요, 미래 인재 육성에는 미래 시장 변화에 대비하여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으로 마련해야 된다.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면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재를 미래에 필요하게끔 맞게끔 육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인재를 다가올 미래에 맞춰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죠. 육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을 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그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비근한 예를 본다면,
AT&T라고 하는 그 다국적 기업이 있죠. 그 사례를 보면 그들은 이제 워크포스 2020, 그러니까 202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에게 데이터 과학 또는 사이버 보안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그 교육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학위 취득을 지원을 합니다. 공부할 수 있게도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AT&T는 기존 인력을 빠져나가지 않게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응시키는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포스 2020, 그러니까 워크포스 2020이라는 프로그램의 그 미래 인재 육성에 있어서 AT&T에는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인재 확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히 공개 채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인턴십 프로그램 또는 산학협력, 해외 인재 유치 등을 포함합니다. 국내 기업을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든다면요, 국내 기업은 대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를 들 수가 있죠. 국내 기업의 삼성전자는 그 그러니까 삼성 탤런트 프로그램, STP라고 그러죠. 삼성의 S를 따고요. 그러니까 탤런트의 T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P를 통해서 글로벌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 유수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인턴에게는 졸업 후에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삼성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필요한 인재를,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확보하고 있어서 STP, 즉 삼성 탤런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통해서 글로벌 우수 인재를 즉 미래 인재 육성에 삼성도 이렇게 학교 대학의, 그러니까 유수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인턴십에서 우수한 인턴에게는 이제 졸업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모니터를 한번 보시죠. 모니터를 보시면은 미래 인재 육성, 미래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삼성에서 STP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 확보 전략에서 핵심 인재 유치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인재 확보 능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재 네트워크, 모니터 한번 보시고요. 인재 네트워크 구축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인재풀을 확대하고 협력 및 교류를 통해서 실효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기업 내부의 인재 풀만으로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라든가 프리랜서, 또 퇴직 인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퇴직한 아주 유능한 외부 전문가들도 많고요. 이 프리랜서 중에서도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고, 장기간 근속한 대기업의 퇴직 인력 등을 포함한다면 광범위한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회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 요소 부분만 따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예인 회사인데요. 링크드인은 전 세계 약 7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이에요.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찾고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패시브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직할 수 있는 인재, 요거를 이제 우리가 패시브 캔디데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자기의 위치에서 그냥 근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직하려고 하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나 활동이 주어진다면 이직할 수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드인 같은 데를 통해서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왜 그런 분들을 직접 모시고 오면 아무래도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파트별로만 유용하게 회사에서 접목해서 내용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의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핵심 인재 및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 인재와 또는 핵심 인재와 미래 인력 확보는 단순히 인사 부서에서만의 과제가 아닌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인재를 유치한다든지 아까 이 두 번의 미래 인재 육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재 확보 전략, 네 번째가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기업은 현재와 미래의 인재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 그래서 핵심 인재 및 미래 확보는 상당히 중요한 기업의 하나의 꾸려나가야 될 수단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핵심 인재 및 미래 인력 확보에 대한 아주 중요성에 대해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많은 팀원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지우고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 구축, 이 지속 가능한 이것이 중요하죠, 그죠? 단순간에 뭐 잠깐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런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공유를 같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개방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요, 학습과 성장이 필요하고,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요, 강력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공유 가치, 아까 1번에 모니터 보시면 1번에 공유 가치, 그다음 개방성, 학습과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그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공유 가치, 여러분 1번에 있죠. 공유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유 가치라는 게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목표를 의미합니다. 조직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그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유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이를 모든 팀원, 구성원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의 가치가, 이러한 가치가 일상적인 업무와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핵심 가치와 목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요. 공유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의 미션이 있잖아요. 우리 이 팀에 대한 미션과 그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모든 구성원과 함께 알고 있어야 되고, 일상적인 업무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런 공유 가치의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파타고니아는 우리의 사업을 통해 환경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다는 미션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유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재생 소재를 사용한다. 수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 그다음에 중고 제품을 재판매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단순한 그 마케팅 전략이 아닌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미션과 그 목적, 그런 그 미션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가치를 공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타고니아 직원들은 이러한 가치에 깊이 공감을 하고, 또 높은 직원 만족도와 충성도로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공유라는 회사의 환경보호를 위해 재생소재를 사용한다. 또 두 번째는 수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 중고제품 재판매한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높은 직원 만족도와 충성도로 공유가치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더욱더 중심을 잡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요, 개방성. 두 번에 보시면 이번에 개방성에 대해 보시면요, 개방성은 조직 내 자유로운 소통과 아이디어 교환,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문화는 혁신을 촉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평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고, 수직이 아닌 수평적인 의사구조를 만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그 환경과 조성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실패해서 어떤 우리 조직에 폐를 끼칠까, 또는 회사에 폐를 끼칠까 걱정하지 않고, 실패를 하더라도 그 분위기를 그 나쁘게 만들지 않는 그러한 그 어떤 그 개방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구글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개방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개방성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고 있어요, 구글에서는. 그래서 구글은 주간 전체 회의가 있는데요, 거기에 TGIF, TGIF 어디 어떤 프랜차이즈 좀 비슷한데, 그 이니셜이 Thank God It's Friday를 통해서 최고 경영진과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라이데이죠, 금요일 날. 그래서 TGIF를 통해서 경영진들과 직원들이 뭐를요? 개방성을 위해서. 그래서 내부 소셜 네트워킹 모마를 통해 구글에는 이제 모마라고 하는 내부 소셜 SNS가 있어요. 그 모마 모마라고 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그래서 이러한 개방성은 구글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서 더더욱더
그러한 그 발전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과 성장. 이 학습과 성장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간략하게 저희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의 핵심은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입니다. 학습하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고 고인물처럼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과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죠. 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나가는 그 패턴 속에서 항상 학습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조직과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생존, 그래서 이 조직의 차원의 체계적인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의 어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로스 마인드세트라고 해서 GM 문화라고 있습니다. G는 이제 이렇게 해서 growth라고 해서 성장하는 growth고요. 마인드세트, 마음에 대한 결정이다. 그래서 GM 문화라고 하는데, 어떤 이 GM 문화에는 학습과 성장 중심 문화의 좋은 예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Know It All에서 Learn It All 조직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아주 추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가 아니라 Learn It All, 배우는 것이 전부다 라고 외치면서 무조건 학습에 대해서 주장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든 직원들은 Know It All,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Learn It All의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학습과 호기심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라는 그 아주 정말 그 지속 경영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선 아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변화죠. 변화하고 학습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제 자체 내에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직원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요. 또 실험과 실패를 통한 학습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변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와 AI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어떤 GM 문화, 그래서 Know It All이 아니라 Learn It All이라고 하는 배우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이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슬로건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차로 이런 단어를 많이 써왔는데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은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성장과 사회의 책임의 균형을 있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성장과 사회의 책임, 회사의 성장과 거기로 말미해서 사회에서 책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 그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야 되고요. 그런 그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경영 방식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 보면 뭐 우리 국내 보면 ESG라고 그래서 Environment, Social 그 다음에 G, Governance 해갖고
어떤 회사에 구축된 모든 것에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그런 인증을 따내는 것들이 많이 국내에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생활 계획이라는 유니버스의 지속 가능한 생활 계획은 뭐냐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좋은 사례인데요. 이 유니레버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 계획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유니레버는요 2010년부터 이 계획을 통해서 환경 영향에 대한 감소에 앞장섰고, 그 다음에 건강과 웰빙에 대한 증진이라든지 또 생활 수준 향상이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5년도까지 내년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하고 재활용해서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 요소, 즉 공유 가치, 개방성, 학습과 성장,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고 경영자라든지 팀원의 팀장이라든지 이러한 리더는 이러한 가치를 명확히 지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를 실천해 보여야 합니다. 또한 조직 구조와 시스템이 이러한 문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의 마인드가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편이죠. 자,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넷플릭스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넷플릭스의 CEO를 아시나요? 리드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리드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와 책임이다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독특한 조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넷플릭스는 휴가 정책, 경비 정책 등에서 직원들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에 걸맞는 책임과 성과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문화는 넷플릭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 책임, 우리 이 현실 속에도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으나 한 사람을 이렇게 장난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고 때립니다. 그래서 왜 때리냐고 했더니 내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에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어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데에서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CEO, 리드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 독특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갖고 어떤 돈을 쓰는 것이나 또는 휴가 가는 것이나 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회사에서 타출을 안 한다고 그래요. 다만 그로 인한 걸맞는 책임과 성과를 요구하는 거죠. 그만큼 돈을 썼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든가, 또 그래서 이 직원들은 자유스럽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그래서 미디어 환경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과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한 헌신과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문화야말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의
장기적인 성공과 생존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유 가치를 중심으로 또 개방성과 학습과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간다면 그 조직은 어떠한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 지금까지 지속 가능한 조직 문화 구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